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올해는 유독 이런저런 심란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심란한데 제 개인사도 여러모로 일이 참 많았네요. 저는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지금도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나는 신혼이랍니다. 사이좋은 신혼인데 뭐가 문제길래 무슨 일이 있어서 사연을? 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맞아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시어머니와 그리고 형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한 시어머니가 형님한테는 거의 악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형님을 무시하고 괴롭혔거든요. 저는 그런 형님을 마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형님을 구출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렇게 형님을 괴롭히고 무시한 것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자, 인사드네. 우리 예비 며느리 지안이. 지안아, 여기 이분들은 엄마 친구들? 인사드려. 어때? 우리 지안이 너무 예쁘지? 예쁘기만 하게? 머리도 얼마나 좋은데.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나 변호사예요, 변호사. 니들 법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며느리한테 찾아가. 알겠지? 아이, 공짜는 아니고. 대신 우리 지연이가 시어미 친구들이라고 하면 열심히 도와줄 거야. 그렇지, 지연아? 아유, 어떻게 몇 주 사이에 얼굴이 터져가졌네. 결혼 준비가 아주 힘들긴 하지. 세상에, 우리 지연이는 참 야무져. 얼굴도 예뻐, 자기 일도 잘해. 아유, 선배님 그러면 복도 많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결혼 전에도 왕래가 잦을 만큼 정말 살갑게 대해주셨죠. 그래서인지 저도 시어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저를 너무 자랑하고 싶으시다면서 모임 자리에도 자주 불러내곤 했어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기에 갈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러서 얼굴 보고 인사드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얼굴을 보네. 얼굴을 봐. 이 기집애 말대로 아주 그냥 미인이네. 며느리가 변호사라고 어찌나 자랑하든지 말이야. 반가워요, 반가워. 어머머. 얘 그럼 너희 큰며느리는 언제 보는 거니? 아유, 결혼식 때 보고 그 뒤로 얼굴을 통 못 봤네. 아이, 우리 큰며느리는 자기 남편 따라서 여기저기 지방 돌고 있지 뭐. 아이, 우리 큰아들도 아마 잘하면 해외로 발령날 수도 있다더라고. 큰애가 자기는 뭐가 됐든 남편 뒷바라지 할 거라고. 우리 선준이 뒷공문이 따라다니느라 바쁘지 뭐. 여기서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직업 특성상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업이에요. 해외에 나갈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건 아주버님만 그랬던 거고 형님은 시어머님이랑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형님을 제가 따로 만나서 커피를 한잔한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 지방에 있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지난번에 저랑 아유 그래 지연이 얼른 가봐. 펑펑 바쁜데 엄마가 불러가지고 아유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가 애가 참 됐어. 얼른 가봐. 너 형님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연아 얼른 가봐. 와줘서 고맙다. 아차차. 이건 별거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 가져다 드려. 우리 나이에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건강에 좋거든. 부담 갖지 말고 드시라고 해. 알았지? 시모는 형님 얘기를 꺼내는 제 입을 황급히 가로막으며 이만 가보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챙겨주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서 저와 남편도 내심 안심했죠. 사돈지간의 사이가 좋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으니 말입니다. 시모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저렇게 말하는가 보다 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시댁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하고 오고 나서 저는 그 즉시 시댁의 내부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시모와 형님의 관계를 말입니다. 어머머, 애들 얼굴 좋아져서 온 것 좀 봐. 재밌게 잘 지내다 왔니? 아이고,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된 게 다 예뻐져서 돌아왔네. 엄마는 아들은 안 보여? 나 참. 형수, 잘 지내셨어요? 지연이가 형수 선물 고른다고 온종일 저를 끌고 다녔다니까요. 형수, 그러니까 지연이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리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예, 동서 잘 다녀왔어? 아이고, 네 호수가 뭘. 지연이한테 잘 부탁한다고 해야지. 지연아, 네 윗사람이 말이 윗사람이지 배울 게 영 많으니까. 지연이 네가 이것저것 좀 알려줘라. 어? 아유, 드디어 우리 집에도 가방끈 긴 며느리가 생겼네. 내가 지연이 덕에 모임 가서도 이재명이 선다니까. 아유, 큰아들이라고 있는 놈은 보는 눈이 바닥이라 어디 여자를 데려와도 저런 애를 데려와서 얼굴 팔리게 하더니만은 그래도 막내가 눈이 높아서 다행이지. 어머, 우리 지연이가 뭘 사왔길래 가방이 이렇게 두둑한지 몰라. 뭐 사온 거야, 대체? 저는 차 좀 내올게요. 세상에나, 저 말을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했습니다. 심지어 형님을 옆에 세워둔 채 말이에요. 남편이나 저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고는 저희도 그렇게 민망했는데 형님은 어땠겠습니까? 애써 웃으며 차를 내오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형님을 보는데 괜히 미안했어요. 당연히 남편 역시 형님한테 왜 그러냐면서 시모한테 잔소리했습니다. 남편도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독립해서 살았기에 시댁에서 시모가 형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몰랐거든요. 못 많은 형수한테 대체 왜 그래? 지연이 앞에서 형수한테 그렇게 하면 형수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다 참, 형이 눈이 낮은 게 아니라 눈이 높은 거지. 막말로 형이 서울에서 지내는 게 뭐 얼마나 오래 있겠다고. 1년에 반 이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형수 같은 여자 없어. 형수한테 그렇게 좀 말하지 마. 어머먼. 야, 내가 무슨 틀린 소리 했니? 아이고, 당연히 남편 밖에서 그 정도 돈 벌어다 주면은 자기가 감내할 건 감내해야지. 얘는 너야말로 지금 지연이 앞에 두고 엄마한테 못하는 거야. 여간 지연이 너도 엄마가 네 형네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알았니? 아유, 됐어. 고생맞은 얘기 그만하고. 자, 우리 지연이가 뭐를 사왔나 한번 보자. 시모는 저와 남편이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되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저희한테 그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더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나설 때 나서더라도 항상 정확한 증거와 사유를 갖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하나둘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발리로 다녀왔기 때문에 선물에는 다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그걸 이용해서는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형님한테 건넨 화장품을 낚아채서는 요리조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네가 이걸 뭐 받는다고 제대로 쓸 수나 있겠니? 얘지 않아. 네가 네 형한테 이것 좀 읽어줘라. 얘는 ABC도 못 읽을 거다. 가방끈 긴 네가 네 형한테 좀 알려줘. 얘는 배운 게 없어서 네가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 근데 너도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아랫사람이어도 네 동생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좀 배워. 알겠니? 어머니, 저도 영어 읽을 줄 알아요. 네가 읽기는 뭘 읽어? 아이고야, 그래도 동서 앞이라고 자존심 상한다 이거냐? 아이고,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든 배울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말이다. 내가 학력 짧고 창상꾼지만은 상대를 안 하고 싶은 거야.
어머니, 형님 아까 저한테 오히려 사용 방법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헤매고 있었는데 형님이 일일이 다 알려줬는데요. 그렇죠, 형님. 제가 형님한테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게 더 많잖아요. 어머니, 형님한테 제가 더 배울 게 많죠. 그렇지, 여보? 그럼, 엄마, 지연이가 아까 형수 덕에 이거 마스크팩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다. 나 참, 뭐 엄마는. 형수 엄마 이렇게 하시면 형수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좀 해요. 엄마가 형수한테 하는 거 나 이렇게 못되게 오른 줄 오늘 알았어요. 아, 형한테도 그냥 말해버리고 형수 그냥 형이랑 같이 분가해서 살아요. 형도 형수랑 같이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형수가 엄마 혼자 내시는 거 마음에 걸린다고 하고 있겠다고 한 거 엄마 알기는 알아? 아, 정말. 진짜로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저랑 어머니랑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서방님. 동서 걱정하지 마. 나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속은 전혀 안 그러셔. 예, 그렇죠, 어머니? 착한 척은 아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뭐 내가 너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아니? 아이고, 웃겨 정말. 됐으니까 선물 챙겼으면 애들 집에 갈 때 싸들고 갈 반찬이나 얼른 챙겨줘라. 하여간 애가 굶 떠서는 아휴, 붕딩들도 피곤할 텐데 얼른 가봐.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합세해서 형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자 황급히 저희를 내보내려 했어요. 형님은 시모의 그런 못난 모습에도 대인처럼 웃음을 지어 보이며 괜찮다고 저희 부부를 위한 반찬을 한가득 싸주셨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형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지 감히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형님을 막대했어요. 형님이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마침 제 사무실로 형님이 찾아왔죠. 어머 형님, 왜 형님이? 어머님이 퀵서비스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리 주세요. 세상에, 무겁게 이걸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라도 해주시지. 그럼 제가 내려갔을 텐데.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나도 볼일 볼 겸 해서 나온 건데 뭐. 어머님이 퀵서비스로 보냈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한테 빨리 가라고 하셨구나. 그냥 로비에 두고 가려다가 그래도 동서 얼굴 보고 가려고 왔어. 아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서 어떻게 해. 지난번에 미역국 잘 먹길래 미역국 같이 챙겨왔으니까 어서 좀 먹어. 너 좋아하는 미역국 잔뜩 했다. 사무실로 보낼 테니까 점심때 먹어. 지연이 너 요즘 공반 때문에 바쁘다며? 끼니 거르지 말고 퀵서비스로 보냈으니까 금방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재판 때문에 바쁘던 시기. 시어머니가 제가 끼니도 잘 못 먹는 걸 들었다면서 제게 퀵서비스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 먹지 말고 집밥을 좀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 도시락을 들고 온 건 퀵서비스가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얼마나 미안하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동서 도시락을 싸들고 온 형님의 모습이라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렇게 도시락만 받고 가시라고 하는 건 아니다 싶기도 했고 시어머니 관련해서 형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었기에 차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형님의 속 얘기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대체 왜 시어머니의 모시를 받고도 그 집에 함께 사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 집에서 내가 자랐거든. 어머니가 자꾸 장사꾼 집안이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 고모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고모 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나만 키웠어. 그것도 미안한데 내가 그이랑 결혼하면서 우리 고모, 어머니한테 못 쓸 말도 많이 들었지 뭐. 좀 복잡하긴 한데 내가 결혼 전에 아이가 생겨서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했거든.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어. 대학 졸업하셨는데 어머님은 왜 형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방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그 소리 듣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가방끈. 그거 어머니 18번인데 어떡하니 동서. 어머니 서울내 4년제 아니면 다 고졸이라고 보시는 분이야.
내가 전문대 나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대. 거기다가 우리 고모가 식당 하면서 나 키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임신했다길래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시켰는데 세상에 내가 유산이 돼버렸으니 어머니는 그냥 내가 마냥 미우신가 봐. 형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것만 아니었다면 아마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결혼하지 못했을 거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죠. 시모가 자꾸 가방끈 얘기를 하길래 저는 뭐 형님이 대학을 안 나온 건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문대라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다네요. 시모 당신은 서울대 4년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을 나왔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학은 물론이고 고모님 밑에서 잘 자라준 형님한테 장사꾼 집안이라고 수준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 형님, 그건 아니죠. 형님도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지 말라. 딱 잘라 말씀하세요. 형님이 마냥 다 웃어넘겨주시니까 어머님이 제 앞에서도 형님한테 형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형님만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상황을 정리해야죠. 어떡해. 마냥 괜찮다고 하던 형님도 괜찮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도와줄 테니 더 시어머니가 형님을 무시할 수 없게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잠시 멈칫하다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과 말투를 고칠 수 있겠냐며 제가 물었고 저는 그 방안을 형님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저는 시어머니 모르게 남편들 모르게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을 고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D-Day를 아주버님도 함께하는 추석 명절로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대학교죠? 뭐 좀 문의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썰여고죠. 뭐 좀 문의하려고요. 수부님, 저 지연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와 형님은 추석 명절 전까지 이것저것 전화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전부 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리고 대망의 추석 당일. 저와 형님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에 바빴습니다. 언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지 노리면서 말입니다. 아, 동서. 그런데 생각을 해봐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 괜찮을까? 그럼요. 형님, 어머님이 형님한테 하신 게 있는걸요?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뭐 물론 어머님이 오늘 아주버님 계신데도 이전처럼 하시면요. 그 와중에도 마음 약한 우리 형님. 시어머니가 혹시나 상처받지는 않을까 제게 몇 번이고 이 계획을 없던 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었습니다. 저도 뭐 난감하기는 했어요. 겁도 났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로 시어머니와 틀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저의 그런 약해진 마음을 금세 다잡아 주셨어요. 어떻게 다잡아 주셨냐고요? 아니, 큰애 너는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안쪽 말고 바깥쪽에 앉아야지. 어머머, 뭐 들어니? 얼른 먹어. 지안이가 들어와서 음식을 좀 더 했지. 많이 먹어라, 지안아. 많이 먹어,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얘 큰애야. 쌈장 안 꺼냈니? 얼른 꺼내. 아유, 쟤는 시집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 느릿느릿. 아유, 내가 정말 쟤 데리고 살다가 화병으로 탐명한 것 같다니까는. 저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로 차례를 지내는 집안이 아니어서 가족들끼리 먹을 양만큼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형님 보고는 바깥쪽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더 날라야 하니 바깥쪽에 앉으라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도 바깥쪽에 앉겠다고 했어요. 그럼 저도 바깥쪽에 앉을게요. 같은 며느리인데 누구는 왔다 갔다 하고 누구는 앉아있고. 그건 좀 제가 불편해서요. 엄마, 지금 뭐하는 것이에요? 여보, 당신이 왜 바깥쪽에 앉아? 이리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아. 재수 씨도 그냥 계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 참.
정말 당신도 엄마가 저렇게 하면 뭐라고 반박해. 엄마, 이 사람한테 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했죠?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유, 내가 뭘. 하여간 진짜. 카네 너는 매번 이래. 네가 그렇게 맹추같이 가운데 앉아서 하는 게 뭐냐. 네 나한테 그냥 시어미 사이를 꼭 틀어지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겠어. 이제는 치연이 쟤까지 나랑 틀어지게 만들 셈이니. 하여간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은 인간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상종을. 아유, 속 터져 정말. 그래,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참 미안해. 못들래 얼른 밥 먹어라. 뭐 당연히 식사분위기는 냉랭해졌죠.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있는 대로 다 내뱉으면서 식사를 했고, 형님은 가운데 껴서 주눅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는지 보란듯이 형님 앞에 먹을 것을 놔주고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죠. 언제 얘기를 해야 하나 저는 타이밍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큰애한테 너무하다고 니들 자꾸 그러는데 그럼 지연이 네가 나서서 네 형네 교육 좀 해줘라. 쟤 임신했다고 우리 장남 꼬드겨서 털컥 결혼해 이 집에 들어와서 뭐 사회생활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여태껏 먹고 노네라 감각이 없어. 눈치도 없고. 뭐가. 얘들이 나보고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지연이 네가 나 대신 네 형님한테 교육 좀 해주라 이거야. 이거만 들은 거 아니야? 지금이 타이밍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자식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큰 며느리한테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저와 형님이 이때까지 모아온 시모의 비밀과 숨겨둔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형님한테 뭘 가르쳐요, 어머니. 어머니, 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뭘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요. 아무래도 뭘 판단하기에는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하니까. 어머니 서울대학교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입학 연도랑 졸업 연도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럼 나 서울대학교 나왔지. 아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내가 80학번이지? 80학번. 뭘 들었길래 너는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대뜸. 80학번이셨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니, 제가 깜빡했었는데 저희 이모가 어머님이랑 동문이시더라고요. 같은 학번으로요. 그래서 이모한테 우리 시어머니도 거기 나오셨다고 이모랑 같은 철학과라고 했는데 이모가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우리 어머님의 설만이 그런 걸로 나한테 거짓말 하시겠냐. 우리 어머니 학력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거짓말을 하겠냐. 라고 해서 이모가 동문회에도 다 물어보고 학교 측에도 물어봤는데 어머니 성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머. 그때 그 이모님이 나랑 동문이셨구나. 어머 세상에 희한하네. 내가 왜 거기에 이름이 없을까? 나 참.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전 학번이랑 그 다음 학번도 알아봐달라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어떻게 졸업하신 대학인데 거기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7학번에도 81학번에도 어머니 성함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명문여고라고 그렇게 자랑하셨던 쌀 여고에 물어봤거든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고등학교에서 뭐가 잘못 기재돼서 대학에 잘못 등록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 한마디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사색이 되어서 밥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에 식은땀이 뻘뻘 나면서 말이에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자기네들도 처음 듣는 엄마의 진실에 어안이 벙벙한 채 시어머니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썰 여고에도 어머니 성함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형님이랑 같이 그 학교도 찾아가 봤죠. 저보다 형님이 어머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더 잘 아니까 도와달라고 제가 연락드렸거든요. 어머머, 그런데 웬일이야. 제 실수였던 거 있죠? 썰 여고가 아니라 썰 공업고등학교였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썰 공부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기억했었나 봐요. 아니, 엄마. 엄마 우리한테 썰려고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썰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라고서 일부러 그렇게 고등학교 지원해서 간 거라고. 뭐야? 엄마 설마 나랑 형한테 거짓말한 거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그런 저급한 데를 나와? 어머머, 나는 실업계 근처도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에이, 어머니, 실업계 다니신 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니 고등학교 때 엄청 미인이셨던데요? 제가 그 학교 가서 졸업사진까지 찾았죠? 이거 어머니 사진 찍어왔어요. 어때, 여보? 어머니 엄청 미인이셨지? 아주버님도 보세요. 어머니 정말 미인이세요. 어머니! 그때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서는 황급히 그 사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게 달아올라서는 생전 처음 보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죠. 재판을 할 때도 그래요. 상대방 측에서 강력히 나온다고 거기에 같이 휩싸여서 큰 소리를 냈다가는 같이 휘말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차분하게 증거를 대고 이성적으로 맞받아쳐야 합니다. 저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아무리 내가 너한테 오냐오냐 잘 대해줘도 그렇지.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장난을 쳐.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그래 너는 네 아랫사람 제대로 교육 안 시킬 거야? 아이고, 하긴 너 같은 애가 무슨. 너는 뭐 잘하는 게 있기는 한 거야. 그래봤자 네 고모 따라서 장사하는 그것밖에 더 잘하겠냐? 그래. 아이고 됐어. 아유, 좀 똘똘한 애가 며느리로 들어왔나 했더니만은. 아유, 꼴 보기 싫어. 나가. 제가 고모 닮아서 장사밖에 할 줄 모른다고요? 그럼 어머님도 숙부 닮아서 장사 잘하시겠네요. 어머니도 숙부님처럼 북밥집 하시면 잘하시겠네요. 안 그래요? 그때 가만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크게 한 방 쏘아붙였어요. 시모는 형님의 말 안에 화들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저희 형님이 마냥 순하고 차분할 줄 알았는데 와, 그렇게 말을 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야? 그래, 너 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얘네들이 정말 단체로 미쳤냐? 니들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 어떡하는 짓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누가 공고를 나오고 누가 대학을 안 나와. 그리고 뭐, 숙부님 뭐? 북밥지. 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듣긴요. 숙부님한테 직접 들었죠. 저는 어머님이 숙부님이랑 싸우셔서 안 보시는 거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숙부님하고 연락 끊으신 거였더라고요. 숙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한 번이라도 어머님 얼굴 보고 싶으시다고 언제 한번 꼭 국밥 먹으러 오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뭐가 그리 서운해서 연락을 갑자기 끊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어머님 좋아하는 국밥 아직도 하고 있으니 언제든 오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장사꾼 집안이라고 무시하시더니 어머님도 어머님이 그렇게 경멸하시던 장사꾼 집안이셨던데요. 그리고 어머니 툭하면 저한테 고모 밑에서 자랐다고 무시하셨죠? 고모한테서 자라지 못한 애들은 티가 난다고.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책감 없으셨어요? 네. 형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부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시어머니 역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왔더라고요. 형님은 다른 어떠한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아 했었죠. 시어머니 당신도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형님한테 부모 없이 자랐다고 그렇게 무시를 해댔으니 말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머, 너 지금 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뭐 하자는 거야? 너 지금 명절날 뭐 시험이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여간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은 것들이랑 상종하기 싫다고요? 네, 그러시겠죠. 저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소리 하실 때마다 아무리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도 그래, 어머니로서는 그러실 수 있지. 내 남편도 서울에 4년째, 시동생도 거기다 변호사 동서면 내가 제일 이 집안에서 못났구나.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게 싫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요? 어머님 고졸에 어머님도 이 집 저 집 친척집 전전하면서 살아오셨으면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과시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뻔히 아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같이 지망나서 살자고 해도 어머니 혼자 서울에 계시게 하는 거 싫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미움받으면서도 그래도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니까 그래도 저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 있으려 했어요.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저한테는 처음으로 생긴 엄마니까 저 그래도 어머님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고 정말 애썼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저한테 이름 불러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더는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못 살겠네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동서 미안해. 먼저 일어나서. 형님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까지 나머지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참고 또 참고 살아왔는지 형님의 말 한마디마다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형님은 이야기를 다 마치자 울컥거리는 마음을 주술 수가 없었는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듣던 아주버님 역시 표정이 안 좋아졌죠. 저 희정이 데리고 캐나다로 갈게요. 안 그래도 해외 발령 받았다고 얘기하려고 오늘 온 거였는데 잘 됐네요. 엄마, 희정이 엄마한테 정말 잘하려고 애썼어. 내가 아무리 같이 내려가서 살자고 해도 엄마 혼자 계시게 하기 싫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야. 엄마 희정이한테 상처 너무 준 거 아니야? 나 희정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더는 엄마 앞에 희정이 못 두겠어. 희정이 데리고 캐나다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먼저 일어나서 미안하다. 재수씨, 먼저 일어나서 미안해요. 나중에 따로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고아언니 재수씨가 저 사람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캐나다로 가겠다고 통보를 한 뒤 형님을 데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시어머니한테 화가 날 대로 났었죠.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신지 아주버님 손에 이끌려가는 형님 뒤에 대고 버럭버럭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아주 완벽히 잘났다 잘났어. 그래, 네 말대로 너도 그럼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그거를 네 동서 앞에서 떠들어대.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은 것들을 싫어하는 거야. 알아. 나가라고. 아주 그냥 집에 팔이라도 들이기만 해봐.
니들도 나가. 다 꼴보기 싫어. 아주 그냥.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실망했어요. 그리고 화도 났죠. 그냥 미안했다는 사과 한마디면 그래도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을 텐데. 참 어른답지 못한 시어머니 태도에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런 기분으로는 오늘 식사를 못할 것 같다고 하고는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한테도 온갖 폭언을 퍼부었어요. 지연이 너도 똑같아. 어디서 말이야 시어미한테. 네가 뭐 변호사면 다야.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잘난 척이야 잘난 척이. 여기나 저기나 며느리라고 둘 있는 게 아주 쓸모없는 것들만 있어서는 나가. 나가라고? 니들도 여기 얼씬하지 마. 알았어. 빨리 나가. 아유,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시어머니의 저런 태도가 어른답나요?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희 부부는 형님네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형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기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용서 고마워. 내가 너무 물러터지게 있었던 것 같아. 더 일찍 할 말하고 살았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동서,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가끔이라도 찾아뵙고 어머님이랑 식사도 같이 하고 좀 해줘? 서방님, 부탁 좀 할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서방님이나 이 사람이나 심적으로 안심하고 지내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부모님이 옆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알겠죠, 서방님?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부탁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부탁할게요. 어머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 여린 분이잖아요? 꼭 부탁할게요. 형님은 그렇게나 시어머니한테 당하고도 시어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말을 못되게 해도 못나게 굴어도 마음은 여린 분이니까 가끔 찾아뵙고 식사도 함께 해드리라고 말입니다. 영화 여자친구를 소개해 나왔던 것처럼 형님은 제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좋아하는 옷 스타일 등등을 적어서 주셨어요. 참 그런 형님을 보는데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형님네 부부 출복기를 배웅하던 날, 그날도 시모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그래도 전화를 드려보았지만 전화도 받지 않으셨죠. 그렇게 형님네 부부는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어머니, 문 앞에 드실 것들 사온 건 두고 가요. 저희 갈 테니까 꼭 갖고 들어가서 드세요. 아셨죠? 어머니, 저희 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도 저희 부부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문도 안 열어줘요. 남편이랑 찾아가서 시어머니 드릴 선물이나 물품만 두고 돌아온 지 벌써 몇 개월은 되었습니다. 아휴, 언제쯤이면 시어머님도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부부는 크리스마스를 캐나다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형님네와 함께 말입니다. 전화로 들은 형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밝아졌어요. 어머머, 진짜요? 진짜로요? 와, 형님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축하해요. 아니, 어떻게 해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직장까지. 와, 형님 완전 능력녀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다 동서 덕이지 뭐. 나 동서가 그때 얘기해준 말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공부했어. 형님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줬던 거. 그게 참 계속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 와서 그이 일하는 거 보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뭘 하고 싶었나 생각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더라. 아유, 다 동서 덕이야. 얼른 와. 우리 공항까지 나갈게. 정말로 대단한 게 캐나다에서 공부해서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저희 형님입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제가 했던 그 말 때문에 형님이 힘을 얻었대요. 그 힘으로 공부를 해서 직장까지 구한 거였고요. 제 덕에 직장을 구했다면서 오면 제대로 대접하겠다고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이것저것 선물을 챙겨가야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야기를 줄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님한테 둘 선물을 준비해야 해서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